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오늘 얼마 전에 SKT 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전에 또 KT 아니 뭐 돌아가면서 다 뭐 이슈가 생기는 통신사 3개밖에 없으니까. 하나 남았네 이제. 네. 그래서 이건 뭐 우리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이번 건은 또 어떻게 된 건지 등등등 하여튼 이 보안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예. 대한민국도 최고의 보안 전문가 저희가 모시지 않았습니까? 해킹 사고 나면 국내에서 가장 바빠지시는 분. 전화 받긴 나 너무 아, 진짜 힘들다. 기자들 정말. 내 이해는 해. 김순주 교수한테 전화하면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거든. 그래도 너무 괴롭히지 말아요 좀. 그래서 오늘 그냥 대표로 가르쳐주는 대로 기사 쓰고 좀. 요거 대충 보고 일단 기본적인 거 아. 공부하고 전화해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 피곤한 얼굴. 이 분야를 전공으로 선택하시고 교수 일을 하기 시작하시면서 생각보다 이 일은 너무 터프하고 진짜 힘들어. 쪽입니까? 아니면 생각보다는 편하다. 그래도 이런 쪽입니까? 덮한 것 같아. 그냥 저는 아까 밖에서 네. 제 순서를 기다리면서 나도 비타민 얘기하고 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고 싶다. 그렇다니까. 암울한 얘기만 난 하러 나올까. 저 뭐 뚫렸다. 맨날 이런 거. 비타민 얘기하면 사람들 아유 고맙습니다. 막 다 이렇게 댓글 남기고. 그러네. 야, 진짜. 진짜 그렇다니까 진짜 정말. 안타깝다 정말. 어떻게 해요? 뭐 이제 이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이번 인생은. KT 사건은 무슨 보도로 보니까 팜토셀 무슨 셀? 펜토셀? 이동식 기지국. 하여튼 무슨 이동식 중계기 같은 걸 몰래 나서 그걸로 해킹했다. 뭐 했다고 뭐 그러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게 맞는 거예요? 오보도 많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네. 뭐 저도 나오면서 KT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좀 오래전에 섭외를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원래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줬으면 하고 바라신 건 요새 해킹 사고가 계속 나니까 네. 그쵸.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러는 건지 좀 설명해 달라. 원래 저한테는 주문을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며칠 전부터 KT 얘기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무슨 마가 꼈나 이제 그런 생각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도 좀 제가 꼈지. 그 어떤 언론사하고도 예. 네. KT 건에 대해서는 인터뷰를 한 적이 없어요. 이번 사태에서. 네네.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왜? KT와 관련해서는 밖으로 알려진 정보가 너무 없어요. 이번 사태에 네, 대해서. 경찰 수사도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고 예. 민관 합동조사단도 꾸려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밖으로 알려진 정보가 너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정보들의 일부 그 가능성 있는 조그만 단서를 가지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그냥 썰을 소설이구나, 쓰시는 소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확정이 안 된 내용을 확정된 듯이 쓰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예. 민간합동조사단의 결과를 좀 기다려 보시거나 예. 또 우리나라 경찰 유능하니까 내일이라도 갑자기 범인이 잡힐지 모르니까 결과 기다리십시오. 예.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 왔거든요. 지금 언론도 잘 보면 맨 처음에 언론이 나왔을 때는 SK텔레콤 사태 때 학습한 게 있어서 복제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처음에. 그렇죠. 예. 그러다가 갑자기 유령 기지국, 소위 이제 음. 펜토셀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다 갑자기 오늘부터는 아니야 이거 갖고는 또 충분히 설명이 안 되니까 예. 그래도 풀리지 않는 의혹 몇 가지 이런 기사들이 또 나오고 있단 말이죠. 어떡하냐. 실제로 제가 전화를 엄청 받았었는데 예.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요. 이래 저래서 맞춰지지 않는 퍼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복제폰인 경우에는 예. 그 유심 정보를 과연 어디서 얻었는지가 설명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유령 기지국인 경우에는 내가 소액 결제를 하려면 예. 주민등록번호나 기타 등등의 개인 정보가 필요한데 그렇지. 그렇죠. 이걸 어디서 얻었는지가 설명이 안 됩니다.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인터셉트 해가지고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 그림 잠깐만 보시면 그런 면이 있구나. 이거 제가 급하게 또 만들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펜토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보통
이동통신할 때 이제 기지국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기지국에 영향이 안 미치는 곳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지하라든가 뭐 이런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데는 요 펨토셀이라고 하는 초소형 기지국이라는 걸 답니다. 예. 그러면 내가 요 펨토셀에 여기 이제 무선 공유기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예. 예. 그럼 요 휴대폰이 요 펨토셀에 물려서 예. 인터넷을 타고 이동통신망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와이파이하고 비슷한 컨셉이네. 비슷하게 동작을 하는 겁니다. 예. 어허. 예. 지금 얘기는 범인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요 가짜 펨토셀을 만들어서 예. 요걸 이제 요걸 통해서 이제 문자 메시지라든가 통화를 가로챘다. 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허허. 자, 그러면 뭐 문자 메시지라든가 통화 내역 가로챈 거는 설명이 되는데 예. 나머지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소액 결제할 결제를? 때는 기타 개인 정보도 필요한데 그렇지. 그건 어디서 얻었지? 예. 이 부분은 지금 아무도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실제로 오늘부터 이제 이런 보도가 또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의문의 세 가지. 여기 보시면 의문 몇 가지 해놓고 그런데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지 되는데 예. 이 정보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설명이 안 된다. 아, 그리고 이 부분은 어. 과기정통부나 민관합동조사단에서도 이 얘기는 계속 해왔어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을 빼고 펜토스셀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얘기들이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실제 제가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을 때도 이런 얘기를 하면 아유 저도 이게 안 되는데 데스크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적당히 하신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아이, 바라는 진짜. 건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일 당장 범인이 잡힐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기다려서 민간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시거나 좀 이렇게 지긋하게 좀 기다리실 줄 알아야지. 이런 어떤 언론의 일희일비 하셔갖고 어디는 나쁜 기업이야라든가 아니면 빨리 조사 보고서를 갖고 와. 라든가. 뭐 이러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조금만 좀 기다려 주셨으면 일단은 좋겠습니다. 피해만 벌어졌고 조사 중이다까지만 팩트고. 그렇죠. 펨토셀이 활용된 것까지는 확인됐나 봐요. 펨토셀 그러니까 무단 펨토셀이 있었다. 그거는 이건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소액 결제가 불법적으로 일어났다. 그건 이것도 확인됐는데 이 두 개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과관계는-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서로 다른 사건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어. 또는 펨토셀이 이용된 건 맞는데 소액 결제에 필요한 개인 정보는 다른 데서 다른 데서 갖고 왔을 갖고 수도 왔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정부기관을 털어서 갖고 왔는데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시나리오가 있는 겁니다. 그럼 혹시 이동식 기지국을 통해서 어떤 그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범인들이 알면 어디 보자. 야야 70 몇 년생 안승찬이란다. 야 우리 갖고 있는 거야 안승찬 있니? 그래서 있으면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개인 정보를 다른 데서 갖고 왔다라면. 다 있다면 그럼 기지국에서는 안승찬이라는 것까지는 나와요? 기지국에서는 보통 문자 메시지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통화 콜하는 게 잡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 정보 그럼 뭐 이름하고 그거는 뭐 의미가 전화번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대충 대조해 보면 이런 것 수도 있다라고 매핑할 수는 있거든요. 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펨토셀이 악용됐고 소액 결제에는 다른 데서 털어서 개인 정보를 그랬을 이용했다. 수 있겠지. 만약 이렇게 되면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지? 또 이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뭐 아는 게 없는 거네요 아직 진짜. 그러니까 지금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네. 애매하네 애매해. 추측하기로는 KT의 고객 개인 정보가 주민번호와 뭐 주민번호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번호 번호가- 소액 결제가 됐다는 거는 개인 정보가 털리긴 털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그게 요 펨토셀로 털렸든 뭐 다르게 털렸든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털렸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 장관께서 국회에서 예. 브리핑할 때도 예. 어떤 경로로든 범인이 추가적인 개인 정보는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겠죠. 어떤 식으로. 그런데 그것이 펜토셀에서 유출된 건지 그건 모르겠다. KT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다른 경로로 온 건지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런 아직 어려움이 있구나. 모르면 또 기자들은 또 위에서 야 어디 썼는데 너무 뭐하냐 이놈아. 야 문화일보는 썼잖아. 문화일보로 가 그럼. 그러니까 또 안 쓸 수가 없어요. 뭐라도 쓰는 거죠. 근데요 데스크들도요. 데스크도 위에 편집국장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혼나요, 또 혼나요. 그럼 기자가 야 기사가 안 돼? 야 어떡하냐 그럼 3면을 뭘로 메꾸냐? 알았어. 그래서 편집국장한테 가서 기사가 안 된답니다. 그러면 야 기사가 안 되면 그럼 뭐 허옇게 낼까 그럼? 안 되면 되게 하든가 기사를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다고요.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참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데스크도 저는 데스크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네. 정치인 분들도 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된 걸 가지고 일부를 가지고 자꾸 보도 자료를 내셔서 더 어떤 여론이 편향되게 흐르게끔 만드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치인이 왜 여기서 보도자를 내? 본인이 뭘 안다고? 참. 숟가락을 이렇게 얹는 거죠. 정치인 보도자료 내면 다 써주니까 그래 기자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의원 이름 하나 더 들어간다. 하니까 그러려고. 그래서 그런 거 같네. 악순환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더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게 뭐 좀 특정 지역에서 주로 나왔다고는 아니 그러니까 하던데 걱정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가 모이지 없는 거죠, 않았어요. 지금 아직 없어서 뭘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뭐. 그래서 항상 지금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조사 있습니다. 중이다. 기다려 달라. 펜토셀이나 복제폰도 하나의 경우로 생각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신문에 예.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자꾸 올라오면 민간합동조사단은 뭐 하고 있냐면 자 신문에 이게 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 관련 보고서를 올려주세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뭐 국회의원이든 뭐든 청와대든 뭐든. 그러면 조사를 해야 될 시간에 보고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요. 그게 SK텔레콤 때도 그랬거든요. 아, 그러니까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진짜 문제네. 알겠습니다. KT는 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봐야 이런 사태가 되겠네. 벌어지면 기사 쓰지 말고 썼더라도 보지를 말고 기사를 봤더라도 반응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좀 쉽지는 않겠으나 죄송합니다 진짜 기자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너무 그 설레발치지 말자. 그럼 KT 거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보안 사고가 좀 많아진 건 사실 아니에요? 많아진 건 사실이죠. 예.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안 사고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도 조금 쏠려서 보도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 제가 여기 신문을 좀 스크랩해 왔어요. 예. 아마 이거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는 걸 거예요. SKT 얘기, LG 플러스 KT 얘기, SGI 서울보증 얘기, KT 전에는 또 롯데카드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죠. 전부 다 통신사 아니면 민간 금융기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이런 보도가 막 나가면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은 통신사들 뭐 하는 거야? 금융기관 뭐 하는 거야? 민간의 보안은 정말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보안 전문가도 그렇고 얼마 전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에 있는 이 APT 다운이라고 하는 보고서예요. APT 다운. 네. 외국에 굉장히 유명한 해킹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예. 데프콘이라고 하는 컨퍼런스인데 그 데프콘이라고 하는 컨퍼런스에서 이 보고서가 발표됐어요. 예. 이게 프렉이라고 하는 어떤 잡지를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외국의 해커 2명이 뭐 신원을 알진 못합니다. 외국의 해커 2명이 중국 또는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의 컴퓨터를 역으로 해킹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자료를 다 갖고 나온 겁니다.
해커의 컴퓨터를 해킹한 거예요? 그렇죠. 해커 좋은 해커가 아. 나쁜 해커의 컴퓨터를 해킹한 거예요. 대박이다. 야야야. 그래서 거기에 있는 방대한 자료를 다 갖고 온 겁니다. 예. 해커의 컴퓨터에는 이게 들어있더라. 네. 와.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예. 우리나라 기관들을 해킹했다는 내용들이었어요. 다 네. 주요 기관들 다. 그런데 보시면 두 개의 시스템을 해킹했거든요. 예. 하나는 실제로 해킹 작업에 쓰고 있던 컴퓨터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피싱 사이트 같은 거 만들어서 정보 캐잖아요. 그렇죠. 그 피싱 사이트 운영하는 컴퓨터였어요. 네. 이 두 개를 다 털었습니다. 예. 그런데 봤더니 해킹 작업하는 컴퓨터에서는 우리나라 행정안전부, 그 다음에 외교부, 국방부, 아이고. 기타 등등의 자료들이 다 나온 거예요. 세상에. 내부의 서류들 등등. 뭐 컴퓨터에 관련한 있는 거. 정보도 있고 어. 내부의 소스 코드 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어. 그 다음에 피싱 사이트로 악용되는 것들은 보니까 뭐 네이버, 카카오, 뭐 대학교 메일 서버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APT 다운이란 보고서는 한국의 정부 기관은 다 뚫렸다. 주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와. 예. 그리고 LG U+와 SKT 얘기가 11페이지 중에 0.5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있어요. 예. 그런데 어. 정부 관련 얘기는 언론에서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죠. 없습니다. 또 정치인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죠. 예. 그런데 0.5페이지 들어가 있는 LG U+와 SKT 얘기가 왼쪽 하단 이런 식으로 기사가 되는 겁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이 LG U+와 KT도 털렸다 단독.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프렉 보고서를 가지고 낸 거예요. 아. 근데 왜 그런 행정안전분이 국방분이 털렸다는 얘기는 왜 안 나왔어요? 거기는 그냥 늘 털리려니 하고 있는 거. 보통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 건 예.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 이슈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 정부 쪽을 담당하는 상임위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고 이제 통신 쪽을 다루는 상임위에서는 조금 열심히 프렉 보고서도 분석하시고 이래서 예, 보도 자료를 예. 내시고 아. 그럼 그쪽 얘기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걸 언론에서 한번 걸러주면 좋은데 예. 그걸 그대로 이제 프렉 보고서를 안 읽은 상태에서 옮겨 적으니까 그렇겠네. 마치 통신업체만 문제인 것 같은 민간 기업만 문제인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런 기사가 나갔다 하더라도 예.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자 내가 프렉 보고서를 국가안보실이나 전체에서 분석해 봤더니 예. 우리나라 전체가 위기더라. 그럼 전면 전수조사를 빨리 해서 대책 세워서 그걸 보고해 달라.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오더가 내려갔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이제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제 인터뷰 요청 들어와서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사실 하고 싶었던 거고요. 예. 실제로 보시면 지금 프렉 보고서에 있는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정부기관에서 유출된 소스 코드만 해도 일단은 공인인증서 보안 프로그램 소스 코드 유출됐고요. 그 다음에 외교부나 공공 뭐 정부기관 민간에서 내부 메일 서버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하는 내부 메일 서버가 있는데 그 소스 코드도 유출됐습니다. 프렉 보고서에는 그 업체 이름까지 다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정부 내부 기관에서는 온나라라고 하는 행정 지원 플랫폼을 씁니다. 예. 거기서 사용자 인증할 때 쓰는 음.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도 유출됐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 쪽이 훨씬 심각한 거거든요. 지금 프렉 보고서에서 유출됐다고 얘기하는 소스 코드는 LG U+에서 사용하는 패스워드 통합 관리 솔루션의 소스 코드예요. 예. 자, 그럼 비중을 봐도 이게 훨씬 위중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언급은 사실은 없죠. 음. 그리고 이거는 소스 코드 얘기만 제가 한 것이고 예.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보와 관련된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얼마나 유출된 건지 그 사실이 맞는지 그럼 왜 유출됐는지 파악이 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얘기는 없고. 언론의 질문은 하나도 없었죠.
그러면 저는 그게 뭔가 문제가 있고 언론이 어떤 그래도 사회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그 파수꾼 역할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질문을 좀 편파적으로 던지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말씀은 통신사의 보안도 문제고 정부의 보안은 더 문제고 그렇죠. 둘 다 문제야 지금. 근데 너무 민간 회사만 지금 이슈가 터진 것처럼 이렇게 시선을 자꾸 돌리는 것 같아. 물론 일부러 그러진 않으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이슈는 이슈가 덮는다.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이쪽이 다 묻혀지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일어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걸 우리가 감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정보를 들을 수도 없고 저 소스 코드라는 게 해킹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해킹되면 예. 그걸 분석해서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시. 해킹 프로그램을 내부에 집어넣어서 정보를 또 빼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집안 설계도가 나간 거구나. 그럼 도둑이 편해지는 것처럼. 비밀번호 나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쩌면 문 비밀번호보다 비밀번호 더 심각한 게 나간 걸 수도 있고 예. 실제로 프렉 보고서를 보면 예. 여러 가지 공무원들 정보를 수집해서 또 그 공무원들 계정을 흉내내서 예. 이렇게 침투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그 피해가 지금 실제로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는 예. 정확히 지금 파악되질 않았거든요. 않고 있어요. 현재 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기관에서 예. 7월부터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뭘 보안을 잘 못 해놓은 거예요? 그러네, 정부기관이? 그러네. 뭐 못 해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해커 지금 아까 해서 그렇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어.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런 게 이런 많았느냐? 게 많이 생겼습니까? 예. 뭐 이런 질문을 저한테 그렇죠. 요즘에 해주셨잖아요. 해커들이 왜 이렇게 많고 예. 당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많아요.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음. 이거 지난 정부가 다 개판으로 만들어서 이런 게 터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라 보거든요. 음. 왜 그러냐면 자 SK텔레콤 네. 뭐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도 한번 설명을 했으니까 예. 자 SK텔레콤의 내부 폐쇄망에 해커가 최초로 침투했던 건 2021년 8월 6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 이거는 지난 정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부 탓은 아니지 저거. 그리고 KT, LG 플러스 아까 소스 코드 유출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이거는 2023년부터 뭐 정보가 유출된 걸로 프렉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난 정부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 그냥 옛날부터 계속 털려온 거예요. 뭐, 프렉 보고서를 보면 뭐 그 그랬겠죠. 이전 것들도 네. 많고 예.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갑자기 털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죠. 예. 그냥 예전부터 털려 계속 있었지. 털려온 겁니다. 계속 털리고 있군요. 그러면 지금. 질문이 바뀌어야죠. 어. 우린 그럼 그걸 왜 지금 알았지? 아. 저렇게 긴 기간 동안 우린 계속 털리고 있었는데 왜 몰랐던 거야? 이걸로 질문을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와, 보여요. 도둑 맞았는데도 몰랐구나. 그렇죠. 요즘 관심을 갖는 거군요. 털리는 거에. 그게 보고서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 또 SK텔레콤 때 한번 이슈가 되니까 예. 금융사는 금융사대로 다 다시 한번 재점검해봐. 보통 털리고 나면 털어간 흔적도 안 남습니까? 솜씨 좋은 해커들은 그런 것도 다 지우죠. 우리가 로그 기록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면 그래서 예전에 전산 담당자는 당한 줄도 모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SKT 거부터 이게 지금 예민도가 높아졌잖아요. SKT 워낙 컸어가지고. 근데 그 전에는 그냥 했다가 그냥 덮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었을까요? 그냥 기업이 대충 이렇게 싹 덮고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보상해주고. 정부나 기관이나 뭐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게 제일 싸요. 그냥 해커한테 돈 얼마 주고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제일 편치. 고객 상대하는 기업들은 기업 이미지 망가져. 뭐 막아봐야 돈은 더 들어.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해커들도 그거 알아서 너무 과하게 요구는 또 안 한다 하던데? 합리적인 거 요구한다 하던데? 그래도 일단 받을 수 있을 만큼. 대충 저기다 저 정도 줄 것 같은데? 뭐 그런 중간에 그거 뭐 또 중개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데? 해커들 협상 대행 뭐 이런 거? 협상을. 뭐 그래? 또 너냐? 그래도 하여튼 좀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어 오긴 했지만 그래도 고안에는 취약한 거 아니냐 근본적으로 근데 그런 생각은 드는데. 저는 그럼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몰랐지? 몰랐지. 이걸 몰랐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그렇죠. 있어요. 예? 일단 왜 몰랐을까? 보통 그런 건 어떨 때 생기냐면 예. 내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거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네. 그러면 내가 나는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음. 잘 되고 있을 거야. 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조치를 맹신하기 시작하면 네. 나는 안전하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거든요. 예. 아, 그럴 수 있죠. 그런 걸 보안에서는 security theater, 즉 보안 극장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2003년에 네. 브루스 슈나이어라고 하는 지금 하버드 교수님이 예. Beyond Fear라고 하는 책에서 언급한 단어예요. 예. 그래서 뭘 자꾸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고 뭐 자꾸 뭘 하면 내가 굉장히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실제로는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 아. 그런 착시 현상을 보안 극장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 보안 극장 효과의 대표적인 걸 예. 사실은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뭔데요? 보안 보안 극장 효과의 대표적인 거. 효과는 하나도 없는데 나는 안전할 거야. 나는 공인 인증서 아닌가? 공인인증서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예. 대표적인 게 비밀번호죠. 아, 옛날에 한번 말씀하신 적 있어요. 비밀번호. 특수- 비밀번호 3개월에 한 번씩 바꿔라. 그렇죠. 특수문자 넣고 주기적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적어놓잖아. 차라리 전화번호 외울 수가 네 자리만 하면. 미국에서는 벌써 외울 수가 없어. 그거 효과 하나도 없었다. 판명 났거든요. 예. 그리고 그 규칙을 만든 사람은 언론 인터뷰도 했어요. 내가 한 것 중에 가장 후회한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곳에 비밀번호가 다 동일해. 맞아. 왜냐하면 너무도 불편함을 강요하면 예. 사람은 예. 삐져나가려고 하게 돼요. 그러면 보안 효과는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아. 그렇지.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한테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망분리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아. 망분리라고 하는 것도 제가 여기 나와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한번 하셨죠. 예. 그래. 지금 제가 화면을 갖고 왔는데 2006년부터 우리나라 금융기관, 국방부, 정부기관 모든 곳이 쓰고 있는 건 이 망분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 망분리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 책상 위에 컴퓨터가 두 대예요. 두 대 있는 네. 거다. 그래서 하나는 내부 업무망이랑 연결돼 있고 하나는 인터넷망이랑 연결돼 있어요. 카톡은 오른쪽에서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신문을 검색하고 싶으면 오른쪽 인터넷용 PC에서 검색하는 거예요. 예. 그런다 하대. 그리고 작업은 다 업무용 PC에서만 하는 거예요. 예. 그거 되게 불편하대. 업무용 예. PC에서 컨트롤 C 누르고 별로 안 가지. 인터넷 PC에서 컨트롤 V 누르면 안 가는 거야. 그렇지, 안 가지. 여기에서는 USB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통제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불편하냐면 방산업체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새는 오픈 소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개발이 안 프로그램 되죠. 개발을 못 합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픈 소스 쫙 검색해서 그걸 가지고 수정해서 어떤 걸 만들거든요. 예, 네, 네. 네이버 카카오 가면 다 그렇게 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방산업체 가면 어떻게 하냐면 방산업체는 망이 분리가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인터넷용 PC로 오픈 소스를 검색해요. 예. 아, 그 소스 코드 하나 그걸 화면에서 보고 눈으로 이쪽에서 그대로 눈으로 옮겨치는 베껴야 되는 거예요. 거라. 아, A3로 이거 그걸 이거. 수정하는 겁니다. 아우. 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 조선 시대도 필사하듯이 하는 거네. 그냥 베껴. 필사하듯이. 베껴. 그런데 와. 옛날에는 와.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우리 정부는 자평을 했어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스마트 워크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예. 재택근무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때 실제로 했어요. 예. 그렇지. 그 다음에 요새 AI 막 얘기하죠. 그러면서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않으면 AI를 못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정책하고 맞질 않죠. 왜냐하면 AI는 인터넷용 PC에서만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나는 그걸 업무에 쓰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려면 업무용 PC를 연결해야지
네이버 뭐 이런 것만 연결돼 갖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예를 들어 대표님이 야, 우리도 AI 좀 써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우리도 코로나 때는 재택근무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시를 내리시면 예.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망이 분리돼 있고 폐쇄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대표님이나 대통령님께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얘기 못하죠. 얘기 네, 못하겠죠? 이러면서 해보겠습니다. 속된 말로 야매로 하는 거죠. 예. 어떻게 하지? 그냥 연결하는 거예요? 그냥 내부망 몰래 연결하는 거죠. 아.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아. 그래서 실제 SK텔레콤 해킹 사고 났을 때 예. 합동조사단이 그 어떤 식으로 공격이 이루어졌는지를 발표했습니다. 예. 근데 그게 그림이 너무 좀 부실해서 제가 다시 그렸어요. 예. 그 그림이 이 그림이거든요. 네. 자, 그때 해당 통신사는 우리는 망이 다 폐쇄망으로 운영돼서 인터넷과 다 단절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예. 그렇게 발표 예. 처음에. 그래서 우리는 고객 관리망, 업무망, 시스템 관리망, 코어망이 다 분리돼 분리돼 있고 있습니다. 폐쇄망으로 운영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해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해커가 최초의 시스템 관리망에 있는 서버에 2021년에 악성 코드를 설치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걸 중계기로 삼아서 코어망으로 들어가서 유심 정보를 다 갖고 밖으로 유출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옆으로 넘어가서 임시 서버라는 것도 있었네. 그래서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악성 코드를 설치한 정황이 나타난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때 유심 정보보다는 통화 상세 기록이 되게 중요합니다라고 했었거든요. 예. 예. 통화 상세 기록이 있던 서버에도 악성 코드가 설치된 건 발견했어요. 그런데 유출된 정황은 발견 못한 거죠. 예. 자, 그런데 뭐 그런 것들 다 떠나서 이 그림만 딱 보면 폐쇄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구나. 그냥 해집고 다 다녔는데 네, 그냥. 망은 실제로는 분리가 안 돼 있었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프렉 보고서에도 정부망을 이런 식으로 막 헤비짓고 돌아다녔습니다. 예. 그 얘기는 정부망도 인터넷이 어딘가에 연결돼 실제로는 있다는 거네. 망 분리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지시를 내리셨어야 하면 야, 내가 프렉 보고서 검토해보라고 했더니 정부망도 보니까 망 분리가 아니고 다 연결돼 있었네. 그러면 접점이 어디 있었는지 찾아 전수조사해. 이렇게 지시가 내려갔어야죠. 그러네요. 해커는 거기로 왜냐하면 들어갔으니까. 통신망 사고 났을 때 예.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인들 반응은, 국회에서의 반응은 SK텔레콤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으니까 LG 플러스와 KT도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런데 왜 그 전수조사에서 정부는 예외냐고요? 기관은 예외냐?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예. 아마 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그 접점이 실제로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걸 투명하게 공개해야죠. 이게 약간 그런 문제도 있습니까? 이게 우리는 망분리가 돼 있어. 공식적으로는 망분리가 돼 있어라고 하니까 더 보안에 신경을 안 쓰는 건가요? 아예 통합이 처음부터 우리는 이건 어쩔 수 없이 통합을 해야 돼라고 하면 통합은 하는 대신 이런 보안을 룰을 지켜. 보안에 대해서 덜 신경 쓸 수 있죠. 왜냐하면 안심하니까. 망분리가 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프렉 보고서가 그런 게 나왔다는 거를 알면 정부 기관에서 누가 알까요? 보안 담당자는 알 수 있을 텐데. 우리 정보기관은 그래도 좀 우리가 막 또 우리 정보기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뭐 그러니까 국가정보원 얘기하는 겁니다. 예. 국가정보원은 프렉 보고서를 입수하기 전에 해커들을 통해서 먼저 그 정보를 사실은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다 틀렸다고? 뭐 한 달, 두 달 전에는 그걸 입수했고요. 그래서 분석을 했던 걸로 알아요. 우리가 털렸다. 네, 하지만 알고 있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사가 끝나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압니다. 보고가 되고 그럼 뭐 알아서 좀 잘 일단 해보쇼. 결과를 알려주쇼 했겠네요. 청와대. 왜냐하면 그래서 정보기관이 전수조사하겠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들어가서 전수조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해당 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그 국가안보실이나 이런 데 힘을 실어줘야 그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망분리라는 게 좀 이게 말이 안 되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말이 돼? 옛날에는 말이 됐을지 모르나 예. 지금 우리 정부는 예. 모두의 AI, 그 AI를 네. 국가 최고 정책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AI라는 건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망분리하고는 상극인 그렇죠. 정책이거든요. 아. 맞아. 그러면 연결을 결국은 망분리. 망분리로 안 되고 그럼 보완을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연결하고 보완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야 될까요? 그래서 외국은 예. 망분리로 AI를 잘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실제 보시면 그렇구나. 지금 요것이 이건 아마존도 그렇고 클라우드 하는 외국 기관은 거의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팜플렛 자료를 이거밖에 구할 수가 없어서 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애저 서비스 걸 갖고 왔고요. 예. 보시면 여기 정부용 클라우드가 있고 예. 민간용 클라우드가 왼쪽에 있죠. 예. 근데 정부용 클라우드가 탑 시크릿, 일반 클라우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보안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예.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면 자 오픈 AI가 시크릿용 클라우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는 기밀 자료만 다루는 걸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AI도 기밀용 AI, 일반용 AI 이런 식으로 나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인터넷이랑 다 끊어 이런 어허. 요구를 하진 않는다는 거죠. 않고 여기는 더 보안을 강화하고. 그렇죠. 허허. 우리도 약간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그렇죠. 아. 그러려면 야 지금 망분리라는 거 결국 안 되잖아. 예. 그럼 사고가 지금 어느 정도 난 거야? 이거부터 분석해야죠. 도대체 지금 정부가 운영하는 것 중에 접점이 어디나 있었어? 그럼 그거부터 다 파악해서 일단은 새는 데를 막고 그 다음에 우리도 자 탑시크릿용 AI, 예. 일반용 AI 별도로 해서 그 클라우드에 집어넣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죠. 그렇긴 그러네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잘못했네. 기술적으로 뭘 어떻게 틀어막아야 되는지는 연구를 해봐야 될 일이지만 빨리빨리 잘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어. 그리고 사실은 우리한테 주는 착시 현상은 이거 망분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공인인증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허허. 공인인증서는 우리가 공인인증서를 쓰려면 사실은 반드시 같이 딸려오는 것들이 있죠. 이거 저거 설치하라고 하는 거. 예. 아, 미쳐버리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한번 그 분석을 해봤어요. 저희가 예. 그 기사를 갖고 왔는데 예. 지금 카이스트에 계신 우리 김용대 교수님, 윤인수 교수님, 그다음에 성균관대에 계신 김영식 교수님,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학생 연구진들 해서 도대체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털릴까? 내가 만약에 북한이나 중국 해커라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격할까? 네. 그 고민을 해본 거예요. 예. 그러면 해커는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걸 선택할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해커 입장에서는 야, 전 국민이 대다수 쓰고 있는 그런 것 중에 취약한 소프트웨어를 깨면 네. 내가 5천만 국민 전체의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겠는데? 그렇겠죠. 이렇게 생각할 거 그렇지,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5천만 국민이 쓸 게 뭘까? 그럼 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서 설치할 때 딸려오는 각종 보안 프로그램 예. 이런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전국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97.4%가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그러니까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마지못해 설치한 적이 있다. 당연히. 그런데 59.3%는 나는 그런데 그걸 왜 설치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실제 사용자 PC 48대를 가져다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인당, 그러니까 PC 한 대당 평균 9개의 그 의무 설치 보안 프로그램이 깔려 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저것을 한번 해킹을 해봤죠. 해킹을 해봤더니 7종의 금융 보안 프로그램, 의무 설치 보안 프로그램에서 19건의 취약점이 발견됐습니다. 우와. 저걸 이용하면
키보드로 입력하는 걸 다 갖고 올 수 있었고요. 인증서 가져갈 수 있었고요. 원격에서 임의로 아무 프로그램이나 실행시킬 수 있었어요. 잠깐만요. 저게 다운받는 게 보안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보안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런 저런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깔아야 돼.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난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보안이라고 하니까 좀 컴퓨터가 느려지더라도 다운받은 건데 그게 뚫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실은 뭐야? 해커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권고할 때 예. 무슨 백신 프로그램 쓰세요. 이렇게 권고하지 말라 그래요. 예. 보통 좀 우수한 백신 프로그램 서너 개를 정해놓고 자, 이 중에 설치하고 싶은 거 설치하세요. 이렇게 보통 하라고 그럽니다. 예. 왜냐하면 딱 하나만 정해서 다 깔게 하면 예. 그 하나가 뚫렸을 경우에 아. 회사의 모든 직원이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이래서 특정 보안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 해커 입장에서 보면 공격 경로가 굉장히 단순화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위험한 거거든요. 아. 물론 우리 정부가 음. 강제로 설치하도록 하는 이런 보안 프로그램들이 네. 국제 표준을 지키면서 아주 우수하게 만들어졌으면 괜찮아요. 네. 그런데 실제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 지금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들도 뭐야? 국제 표준 규격을 안 따라서 그런 거고요. 사실은 대부분의 예. 의무 설치 보안 프로그램들은 예. 국제 규격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와. 하지만 아직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명확하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국가정보원이 그러네. 발표를 했죠. 예. 이렇게 별도로 뭘 자꾸 의무 설치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겠다. 아. 이건 계획이지 아직 나온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럼 업체 입장에서 의무 설치를 하라는 건 왜 하라고 하는 겁니까? 면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면피?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예. 예전에 이제 고 김대중 네. 대통령 시절에 예. 전자정부 사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예. 전자정부를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음. 뭐냐면 그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에는 관인이란 걸 찍어야 되는데 네. 우리는 프린터로 막 문서 출력하잖아요. 예. 이 인터넷 환경에서는 관인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자서명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음. 전자서명법을 만들고 나서 관인. 이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전자서명이라는 걸 하게 했고 예. 이것을 관인과 동일하게 효력을 부과했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정부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이 업무를 총괄하던 정보통신부가 예. 이 공인인증서가 굉장히 좋은 거니까 전 국민에게 보급하겠다. 그래서 1천만 명 보급 운동을 합니다. 그게 지금 제가 화면에 예. 갖고 온 거고요. 저 당시 저도 정부 산하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예. 저걸 막 했어요. 그래서 매주 공인인증서 보급률이 얼마였는지를 그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저게 너무 힘들어갖고 그때 저걸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정보통신부가 예. 이제 금융위에게 자 공인인증서 보급 운동에 좀 협조를 해달라 이런 공문을 띄웁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뭘 했냐면 전자금융거래법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고쳐요. 예. 그래서 모든 전자거래에 있어서 공인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보안 수준을 갖는 걸 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예. 공인인증서 쓰란 얘기거든요. 의무. 그렇죠? 자 그럼 공인인증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모든 결제에는 공인인증서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 공인인증서라는 게 기본적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하드디스크는 조금 해킹에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종 보안 프로그램들도 예. 의무 설치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런 사단이 난 거죠. 그런데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이런 의무 설치,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쓰게 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는 없애라고 해서 없앱니다. 천송이 코트 사태. 뭐 그런 거죠. 그런데 관성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이걸 잘 안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직도 저거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말씀하셨던 대로 공인인증서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전부 다 공인인증서를 너무 많이 쓰니까 오히려 단일화된 환경이어서 취약해졌다. 그렇죠. 강제 사용하게 하고 아. 그로 인해서 각종 보안 프로그램들을 의무 설치하게끔 하는 게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여러 결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사용자 PC에 뭐를 설치하게끔 하질 않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뭐를 설치하면 거기에 뭐가 딸려 들어갈지 그렇죠. 모르니까. 야, 설치하는 건 원래 되게 위험한 거야. 이상한 거 들어오는 그렇죠. 거. 실제 외국 서비스를 한번 써보시면 내 클라이언트 PC에 뭘 설치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죠. 예를 들면 국민은행에 접속해서 깐 것 중에도 국민은행이 올려놓지 않은 다른 게 들어올까봐 그런 거예요? 묻어 들어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걸 국민은행이 개발하겠어요? 보안업체가 개발하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 그 보안업체가 잘못 개발하면 뚫리는 거죠. 아까처럼. 그럼 뚫려서 거기서 따라 들어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못 믿어서 안 쓴다는 거죠? 그 책임져야 될까봐 외국은행들은. 예를 들어서 그 보안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예.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면 그게 가능하죠. 하지만 그럴 수가 없거든요. 구글의 보안 인력이 더 많겠어요? 아니면 그냥 우리 보안업체에 더 많겠어요? 구글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런 구글조차도 이용자 PC에 뭐를 설치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너무도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액티브엑스라고 하는 거, 그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막강한 보안 인력을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액티브엑스라는 거 위험하다고 쓰지 말라고 없애버렸습니다. 그거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문제도 많이 생겼어요? 천송이 그게 코트 못 사는 거 예전에 말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서 액티브엑스를 쓰지 말라 이런 걸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exe라는 거를 설치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자료가 나온 겁니다. 아이고. 다른 걸 비슷한 걸 또 액티브엑스 대신 비슷한 걸 또 내려봤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받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긴 적이 있으면 그게 이제 자꾸 전면 바뀔 텐데 저거 액티브엑스 없애라고 할 땐 그게 아니라 천송이 코트 안 팔리니까 바꾸라고 했잖아요. 뭐 그런 거죠. 그런데 또 이게 되니까 어저께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정보원이 나서서 이제는 아무것도 설치 안 해도 되게끔 해라.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저기 겁니다. 얘기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저러고 있네. 저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아직도 저러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공격 통로가 많음에도 우리는 그냥 착각에 빠져 있었고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계속 털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더 취약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에 비해서도 저런 공인인증서 열심히 만들고 나름대로 뭐 하긴 한 건데 더 취약한 환경으로 보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인터넷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는 인터넷 갖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공인인증서와 개인키 뭐 이런 거 털리면 예. 우리는 실시간 계좌이체도 막 할 수 있잖아요. 예. 미국 잘 가보시면 은행 가서 실시간 계좌이체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냥 조회 정도 할 수 있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인터넷 의존도가 미국보다 훨씬 높은데 관주도로 뭐를 강제로 설치시킨다든가 예. 아니면 망분리했다라고 안심하면서 연결된 곳은 또 되게 많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안을 예를 들면 기업들이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고 해야지, 알아서 하고 알아서 책임지세요라고 해야지, 뭘 의무적으로 하세요 이런 정책이 이상한 거군요. 그게 제일 문제죠. 일단은 자율 보안이라는 걸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기업들이 스스로
자신 있으면 서비스하고 자신 없으면 안 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건 정부기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오랫동안 정부가 이거 해라를 다 해준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하면 답 주고. 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자율 보안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안 하던 자유를 어떻게 해? 근데 안 하던 자율을 어떻게 해요? 참. 눈치 보다가 안 하지. 미치겠다. 진짜 공인인증서 안 해도 되는 거야? 진짜 일리가 있어. 가만히 있어 맞죠. 그런데 제가 그런 우려가 거예요. 되는 건 그동안 망이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세계에 살았었고 그런데 지금 정부는 AI 정책이 전면에 나서 있고 그런데 이 AI는 인터넷과 연결을 안 시킬 수가 없고 진짜 이상한. 그런데 모두의 AI 정책이니까 전 국민이 쓸 거고 정부 사이트에 막 AI는 도입되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과연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보안 정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정부에 계신 분들이 이 고민을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뚫려 왔다고요. 그러면 일단은 뚫려온 것부터 조치를 하고 거기에 AI라는 새로운 탑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2년, 3년이라는 시간도 굉장히 촉박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 언론 보도는 계속 기업만 잘못한 것처럼 나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대통령님 지시도 제가 오늘 신문 보니까 기업에게 책임 묻겠다. 징벌적 과징금 매기겠다. 이런 얘기만 하시거든요. 정부가 예외는 될 수가 없죠. 정부도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죠. 같이 보완을. 정부도 기관장이 책임지게 하겠다. 전수조사하라. 그래야 그 담당하는 분들이 힘을 받아서 짧은 2, 3년 동안 기존에 생겼던 문제를 빨리 조치하고 거기에 모두의 AI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혹시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전에는 그 전에 보안을 어프로치하는 방식은 정부가 다 정해줬어. 공인인증서 깔아야 돼. 공인인증서 하면 의무적으로 뭐 이런저런 보안을 반드시 깔도록 해. 이렇게 그냥 루틴을 주면 그 루틴대로 하면 다 면책이 되는 방식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자율 보안으로 네가 알아서 해. 대신 사고 나면 너 독박 쓴다. 너 책임. 근데 우리는 지금 예를 들면 자율로는 가고 있는데 책임은 굉장히 약한 수준이에요, 혹시? 그러면 만약에 기업이 자율인데 야, 너 사고 나면 넌 진짜 죽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되나? 기업이 그냥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우리는 그냥 불편해도 공인인증서 씁니다라고 할지 아니면 리스크를 걸고 좀 편안한 방식으로 할지를 내가 그냥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율 보안이라는 건 너가 스스로 하게 했으니까 네가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고 나면 너 책임져라. 네. 미국 저 소송 걸리는 거 봤지? 과태료 내는 거 봤지? 그러니까 예. 너 책임져야 돼. 예. 그러니까 자율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예. 그런데 기업에게 자율 보안을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그건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예. 아마 최근에 이 기사를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 롯데카드가 해킹 사고가 났는데 금융보안원의 ISMS-P 인증 실효성이 의문된다. 이거 국회에서도 질의를 하셨던 거거든요. 예. ISMS 인증, 우리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기에 이제 P가 붙으면 이게 프라이버시 그래서 개인정보 관련한 게 추가되는 거예요. 저건 뭐냐면 정부에서 해주는 인증입니다. 예. 그래서 그 기관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잘 지키고 있는지 또는 다른 어떤 보안 조치를 잘하고 있는지를 예. 정부가 심사해서 인증서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왜 보도자료가 나왔냐면 롯데카드가 우리는 ISMS-P 인증이라고 하는 정말 힘든 정부 인증을 땄습니다. 예. 이래서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예. 냈는데 이틀 후에 해킹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정보가 유출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야? 예. 이 자격증, 기사가 나간 겁니다. 자격증 도대체 뭘 한 거야? 그렇죠. 그런데 좀 거시기하네.
ISMS-P 인증 추진 체계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예. 심사기관이 있죠. 예. 이 심사한 결과를 인증해주는 인증기관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보안원입니다. 예. 여기를 관리하는 주체가 과기정통부와 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예요. 아. 자, 그러면 여태까지 보시면 어. 개인정보보호 잘못해서 천문학적 과징금을 냈다. 예. 그 기사 언제 보신 적 있죠? 예. SK텔레콤이 뭐 어때서 1,000억이 넘는 뭐 이런 거. 그 전에는 구글이 또 당했고. 자, 그러면 ISMS-P 인증을 받은 롯데카드가 뚫렸는데. 뚫렸다. 그럼 적어도 정부의 정책기관,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 본인들이 심사해준 범위 내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징벌적 과징금을 기업에 매기는데 얘기했는데. 책임지는 기관장은 없냔 말이에요. 하려서 했는데. 그렇죠. 도장 받았는데. 이러면 자율보안이 안 돌아가죠. 자율보안이라는 건 아. 정부는 어. 기업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주는 겁니다. 예.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주고 예. 거기에 더해서 어. 자율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네. 그것이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준 정부가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부는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자율적으로 추가적으로 한 데서 문제가 생겼으면 그건 기업이 책임을 져야죠. 아. 근데 왜 항상 기업만 책임지라고 하냐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래도 맞아. 밀리는 근데 말씀이네.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게 뭡니까? 정부는 어떻게 하면 책임을 져주죠? 저는 반드시 그 질문을 하실 줄 알았어요. 예. 이게 다른 데는 그 질문 안 하는데 여기는 3%고 정부가 무슨 책임 어떻게 네, 져? 이게 비영리 기관인데 말이 돼? 그걸로 뭐 돈을 벌었어? 이제 그게 깔려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은 갖고 왔어요. 나눠낸다. 외국에서는 네. 금전적 책임은 지지 못하지만 행정적 책임은 져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장이 해임된다거나 아니면 뭐 IT 예산을 삭감시킨다거나 이런 책임을 지게 해요. 예산 삭감. 그렇죠. 니들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 야. 뭐 이런 우리는 식으로. 정부에 대한 이런 처벌 조항이 아. 없어요, 그냥.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아. 기관장 해임은 뭐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고. 정부 예산 삭감해야죠, 관련 부처에. 아, 네 도대체 뭐 했어? 그렇죠. 책임지는 거네. 야, 이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상 삭감인데. 그렇지. 예상 삭감 제일 싫어하죠. 이런 걸 줘야 된다. 뭐 그럴 수 있겠네. 그러면 근데 맞는 말씀인데 그런 고민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롯데카드의 문제처럼 그런 정부의 인증이나 그런 관리 감독도 지금 허술한 것도 지금의 보안 문제가 계속 자주 일어나는 거에 되게 중요한 원인이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우리 정보보호 제도 ISMS-P, ISMS 뭐 기타 등등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 제도를 어. 우리나라가 만들었겠습니까? 외국에서 만든 해외에 다 있는데 예. 또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는데 예. 그걸 한국말로 번역해서 음. 일부 조금 바꿔서 한국형 이렇게 만든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본 틀은 외국 거고 또 글로벌 스탠다드고 비교해 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예. 자,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게 계속 돌아가고 있고 글로벌 스탠다드도 계속 있다는 얘기죠. 예. 그 얘기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운영을 잘못해왔다는 거예요. 그럼 운영은 왜 잘못했겠어요? 관리 감독을 잘못했으니까 운영이 잘못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도의 운영이 잘 됐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 제도 자체를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제도가 이상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근데 운영이 잘못되는 이유는 보통의 경우에는 1번 게을러서 2번 무식해서 표현이 직설적이라 죄송합니다만 둘 중에 하나이거나 둘의 결합이잖아요, 되게.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저는 운영 부분이 전 개인적으로 더 크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정부 산하기관이 있을 때 평가기관에 예. 있었습니다. 네. 그럼 외국은 어떻게 하냐면 평가기관이 여럿이면 니네들 평가 능력이 진짜 그 정도 돼? 그래서 그걸 계속 점검합니다. 평가기관의 퀄리티를 보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됐는지 또 모든 평가기관들이 동일한 수준인지 왜냐하면 한쪽이 떨어지면 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전부 다 체크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기관을 자꾸 시험 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평가기관들이 부정한 행위를 하진 않는지 그런 것도 계속 봐요. 그건 누가 해요? 그런 걸 정책기관이나 정부 산하기관들이 하는 겁니다. 평가 기관을 평가하는 기관이 또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게 없나 봐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게을리하는 거죠. 하면 어느 부처가 해야 되게 돼 있어요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ISMS-P와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걸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보안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네 개 기관에 다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네. 왜 안 할까? 하라고 안 하니까 안 하는 건데 보통은.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책임 져본 적도 없고 이런 어프로치 자체는 별로 없었던 예를 것 같아요. 들어서 우리 정부법에 행정적 책임을 져야 되는 문구가 들어간다라면 예.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조금 빡빡하게 관리는 할 텐데 이건 어때요? 그럼 보통은 이런 게 작동하려면 정부 기관의 보안 지식의 수준이 민간 또는 해커의 보안 수준과 최소한 동등은 해야 이게 관리가 될 텐데 해커는 해커 나름의 인센티브가 있고 기업의 보안 잘 알아야 뭐 관리도 하고 이래라 저래라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예전에야 몰라도 점점 더 해킹 기술과 보안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해커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제일 수준 높을 것 같고 기업도 막아야 되니까 나름 수준을 높여야 안 그러면 돈 털리니까 돈이 투입될 텐데 정부 공무원들 기관은 그거 잘 해봐야 뭐 무슨 인센티브가 있건 혹은 예산이 있건 못 따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야가 다 그렇듯. 진짜로 정확한 질문을 해주셨고요. 역시 3%답게 해주셨고요. 이건 진짜 그냥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고 예. 실제 기업이 어떤 평가 인증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심사하는 기관한테 물어봐요. 그러겠죠. 네. 근데 심사자도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또 상위 기관에 물어본다고요. 상이라고 안 와요. 그래서 상위 기관은 정말로 잘 알아야 돼요. 답변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답변해 준 걸 또 인터넷에 다 공개해놔요. 그러겠지. 그러니까 허트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실제 그러겠지. 외국에선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외국은 지금 해킹 수준이 자꾸 올라간다고요. 예. 그러면 정부 역량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비용을 주고 외부의 해커를 스카우트해 와요. 개방형 공무원으로 뽑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가지.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개방형 공무원 자리가 있긴 있어도 연봉이 공무원 연봉과 같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아이고. 그쪽이 전문성을 못 따라가는구나 현재. 웃자냐? 일단 기업이 열심히 한다. 일단 기업이 더 열심히 한다. 당장 뭐. 고려대 총장님한테 내일 전화 한번 드려서 저희 김승준 교수님 잠깐 좀 나란 일에 씁시다. 죄송합니다. 전화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야, 뼈대부터 뭐 좀 이게 썩어 있는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처럼 들리네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한두 개 예를 들면 KT도 문제고 뭐 SKT도 문제고 다 문제지만 그 뒷단에 지금 뭐가 잘 안 돌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위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위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안과 관련해서. 그렇죠. 이 상황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현 정부가 정책을 펴면 예. 제가 AI 정책 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아. AI는 내가 입력해야 되는 개인정보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아. 엄청난 피해가 나올 수 있거든요. 다 털린다. 그래서 그러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안을 전면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 프로그램에 영향력이 있으니까 네. 또 당장 이거에 저거에 또 막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호떡집에 불났듯이 이런 거 저런 거 해 막 지시를 내리시면 또 단기 대응책만 나와요. 그러겠지. 그런데 저는 지금 정부는 5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긴 호흡으로 차근차근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벤치마킹 하십시오라고 권고해 드리는 게 미국의 TIC 정책이에요. 네. 이게 2007년에 시작된 조지 부시 대통령 때 시작했던 정책이거든요. 예. 이 TIC는 제가 화면을 준비해 왔는데 네. 이게 Trusted Internet Connection의 줄임말이에요. TIC 정책 1.0 2007년에 시작된 이 정책에서 네. 맨 처음 한 건 뭐냐면 연방 정부 컴퓨터가 인터넷과 얼마나 연결돼 있는지를 조사하라. 세라. 아. 그리고 이걸 최소화시킬 줄여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라. 아. 연결- 이거부터 시작한 거예요. 연결은 하되 저기만 잘 지키자는 거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여러 가지 것들로 확대해 나갔거든요. 아. 지금 곽기종 통부가 얘기하는 제로 트러스트 정책, 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TIC 정책 3.0에서 확대된 거예요. 아. 그런데 우리는 기본은 곽기종 통부나 우리 정부기관에서 제로 트러스트 얘기한 거는 정말 많아요. 그건 금융기관도 마찬가지. 그런데 접점 얘기한 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저게 제일 기본이군요. 아, 일단 기본부터 시작해서 뭘 가야죠. 이게 미국은 10몇 년 동안 이어져 온 거예요. 그렇구나.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됩니다. 예.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주민등록 모아져 있는데. 아니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야 그럼 정부 부처 서류 중에 또는 금융기관 서류 중에 쓸데없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데부터 있는지 찾아. 그리고 그거부터 없애가 없애. 먼저죠. 음. 그 다음에 이용자들이 주민번호를 직접 입력 안 하고 대체할 수 있는 수단 찾아봐. 이게 두 번째죠. 개인 그런데 정보. 우리나라는 예전에 주민번호 유출이 막 이슈화 됐을 때 뭐부터 예. 했냐면 저희가 그러면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만들게요. 그리고 아이핀이라는 거 만들었죠. IP 만들었어. 맞아. 그치. 생각납니다. 그 다음부터 아이핀. 무슨 문제가 터졌습니까? IPN을 털어. 아이핀 해킹 문제가 이슈화 됐죠. 아이핀 어디 나도 적어놨어. IPN. 야. 진짜 저것도 문제구나. 아, 일단 기본적인 거부터 해야 되는군요. 이렇게 기본적인 접점을 최소화하고 거기를 잘 막고. 근데 맞는 말이네.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 예전에 은행 같은 거 할 때는 그냥 인터넷 뱅킹 그냥 가볍게 보완하고 뚫리면 그 뚫리는 돈 그냥 은행에 물어주시는 게 그냥. 전산 예산보다 쌀 것 같습니다. 뭐 보통 그렇게 대응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건 일이 굉장히 커지겠네. 특히 AI 하고 이거 하다 보면 게다가 전 이제 국민의 뭐가 터질지 모르겠네. 정부에서 털리면 진짜 크죠. 지금 일이 커지지 일이 커져.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니 지금 아무튼 KT가 불법 펜토셀을 망에 이렇게 연결되게 한 건 분명히 잘못인데 네. 소액 결제를 하려면 추가적인 개인 정보가 필요하고 제가 프렉 보고서를 보면 정부도 만만치 않게 털렸는데 혹시나 그 개인 정보가 정부 부처에서 나온 거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럴 수도 제가 있겠네.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도 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 예. 주민번호랑 주소만 알고 그러면 그 동네 가서 하면 되니까. 야, 근데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네요. 우리가 그러니까 보안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취약한데 AI로는 가야 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지금. 하나의 방법은 소버린 AI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보안 소- 잘하는 미국 거 갖다 쓰는 거지 그냥. 그러면 돼요? 그래도 인터넷은 연결해야 되죠. 인터넷은 연결되잖아요. AI 외국 거 쓴다고 해결. 뭐밖에 없냐 하면 저희는 AI를 정부나 금융기관 즉 망분리를 하고 있는 곳에 도입하는 건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집에서만 쓰십시오. 아 정부에서 AI를 계속 써야 하는데 그러려면 인터넷에 늘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연결된 인터넷은 해커도 왔다 갔다 하니 이거 어찌할 거냐 이제 그런 얘기군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그렇게 써요? 그거 다행히 지금 올해 1월에 예. 국가정보원하고 국가안보실이 국가망 보안체계 보안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일명 N2SF라고 하는 예. 망분리를 외국식으로 개선해서 예. AI를 좀 쓰게 하겠다. 이제 그럼 다 끊어버리라는 그런 얘기는 안 하겠다. 예. 이런 정책을 내놨어요. 이거는 지금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 네. 그리고 실제로 읽어보면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안보실과 국가정보원이 노력해서 잘 만들었거든요. 이걸 다른 정부 부처나 금융기관이 소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거예요. 저거 시키는 대로 그런데 하면 AI를 되는 하려면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예산 배정해야죠. 그런 것 같네요. 국가망 보안 체계. 뭐가 이렇게 좀 근본적으로 뭐 좀 이상해져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본적으로. 그냥 근데 이게 뭐 모든 문제가 다 그렇죠. 뭐 우리나라가 잘 안 되는 게 보면 결국은 뭐 다 민간이 잘 못해도 관리를 좀 잘하면 그게 그렇게 되라고 자꾸 정부 보고 정부가 좀 뭘 하라고 하는 건데 이 영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정부의 경쟁력이 민간을 그냥 따라가기도 벅찬 것 같아요. 그러니 컨트롤 타워가 될 수가 없죠. 하나 이런 걱정 드는데 예를 들면 보안을 훨씬 강화해요. 지금보다 보안 자꾸 털리니까 문제가 돼서 보안이 강화되면 지금 우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뭐가 전자정부화 됐다거나 그런 게 많이 됐잖아요. 말씀하셨던 대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은 나라잖아요. 금융도 되게 전자적으로 잘 발달돼 있고 등기부등본도 다 띄고 그런 게 좀 뱅킹도 제약이 잘하고. 될 수는 있어요. 제약이 될 수가 있죠. 그걸 우리가 코로나 때 겪은 거예요. 음. 코로나 때 재택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정부와 금융기관은 망분리를 한 거예요. 음. 재택근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출근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금감원에서 뭘 발표했냐면 한시적으로 망분리를 완화시키겠습니다. 한시적이란 말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한시적 해커 허용 시간. 내부의 방어 체계가 준비가 안 됐는데 그걸 한시적으로 연결하면 그러니까 그런 대책이 나오는 게 일부러 그러겠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지. 내지는 그렇죠. 관성에 의해서 하는 걸 수도 국민도 있고. 불편하고 다음 달 총선인데 좀 하자. 네 하는 거지. 뭐. 진짜 문제긴 문제야. 네. 알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김승류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